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자, 페이지 62페이지 문제 1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취득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첫 번째. 자, 국가로부터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국가로부터 취득할 경우는 국수, 공판장 꼭 기억을 하시면서 두 번째, 일반적인 개인 간의 유상 취득인 경우는 계약상 잔금, 한 번 다시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 잔금, 뭐에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에 관계없이 국수, 공판장 이외 개인 간의 매매는 사실상 잔금에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을 따집니다. 세 번째,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보죠. 4번,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30일 내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유상승계와 무상승계에 있어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규정에 있어서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화해조서 등으로 취득부터 60일 내 계약 해제지 30일이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죠.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는 등기 등록일, 유상승계든 무상승계든 연부 취득이든 선등기는 등기가 되죠. 문제 12번. 자,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지를 유상승계된 경우로 틀린 거 국수 공판장을 찾으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취득 시기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 있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적이 있습니다. 경우 취득 시기 규정에서는 다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해 취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정리되는 과세표준과 혼돈해서는 안 되죠. 부동산 거래법,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계약상 잔금이 되죠.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1번 국가로부터 취득국, 2번 애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수, 3번 판결문 법인장부에서 판장, 다음에 공매방부에서 공, 5번에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계약상 잔금질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문제 13번. 자, 취득 시기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1번.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잔금 지급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주로 응용지문 좋죠. 자, 유상승계는 국수 공판장이든 개인 간이든 잔금 지급을 따지죠.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취득일 전에 등기할 경우는 등기일로 따지니까 잔금 지급과 자, 등기. 자, 등기일 중 빠른 날 취득한 날. 근데 선등기는 등기가 되니까 2번 무상승계 취득인 경우는 계약일 취득일로 하는데 상속은 주여죠. 가로에 상속 중견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3번 연부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연부금 지급일인데 사실상이죠. 그런데 가로에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 적용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에 부과하지 않는 게 면세점이죠. 4번 건축물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는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한다. 자, 건축물의 건축의 원시 취득은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죠. 다음에 5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은 사실상 지목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 하죠. 4번이 틀렸죠. 자, 14번. 역시 취득 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는데 1번. 자, 우리가 도시정비법, 즉 도정법이죠.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자, 조합원으로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으로 조합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음에 사인 증여한 부동산 취득 시는 계약일. 사인 증여는 자, 우리가 사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취득의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사인 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증여계약 형태니까 취득한 날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계약일, 그래서 두 번째 틀렸죠. 자, 유증한 취득은 유증 개시일이 되는 거고, 자, 3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관측한 원시 취득은 뜸붙도록 더 이상 안 오죠. 공사가 끝났으니까 해서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고, 연보로 취득한 것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은 등기 등록일이 되겠다. 다음에 5번. 자, 민법 839의 2조 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죠. 취득한 경우는 취득 물건의 등기 등록일로 합니다. 자, 신설 규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등기 등록일로 하죠. 자, 문제 15번. 15번은 자, 개인 갑하고 개인 을이 토지를 다음같이 매매로 취득했다면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에서는 계약상 잔금의 등기를 따지면 되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이 8월 5일, 계약 잔금이 8월 5일이고, 자, 사실상 잔금이 8월 4일, 8월 4일, 등기 접수가 8월 6일이 되죠. 8월 6일. 자, 6일이 되는데, 개인 간의 매매는 사실상 잔금에 관계없이 계약상 잔금으로 보는데, 선등기는 등기죠. 등기가 다음 날이니까 8월 5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 유형 문제죠. 자, 문제 16번. 취득세 비과세 설명이죠. 잡아보세요. 자, 취득세 세금의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자,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죠. 큰 틀 6가지 취득입니다. 첫째는 국가는 왔다다. 국가 등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국가 등의 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은 13가지 물건, 어느 물건을 취득하든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상호 면세주의가 자, 적용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는 애국 정부의 취득은 우리도 과세가 되어지겠죠.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기부채납, 귀속이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으면서 귀속과 기부채납 조건에서는 부동산에 한한 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도 자, 비과세 대상으로서 13가지 물건 다 된 게 아닙니다.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서 부과하지 않죠. 세 번째,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서 비과세. 신탁 취득에 대한 비과세를 할지라도 명의신탁은 제외가 되죠. 명의신탁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신탁하는 취득에 있어서는 자, 위탁자가 있고, 자, 수탁자가 있고, 자, 신수탁자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신탁하는 비과세는 자, 유탁자가 신탁자로서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따른 비과세. 자, 그다음에 자, 이런 자, 신탁자는 해지로 인한 이전은 취득. 그다음에 수탁자 경질로 한 신수탁자에게
이제란 경우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그래서 위수, 신수가 허난 이런 관계에 따른 비과세. 다음 네 번째, 자 징발법이죠. 자, 징발은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 부과하지 않는데 징발법 놓쳐서는 안 되죠. 징발법. 다음에 임시. 자, 임시 건축물에 취득해서 부과하지 않는데 임시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에 임시니까 존속기간을 봐야죠.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자 1년 초과한 건축물을 그렇지 않아서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은 비과세 의미가 있지만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과세가 되는 겁니다. 항상 존속의 1년 초과 여부를 좀 생각해야죠. 비과세는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 다음에 공동주택의 개수. 공동주택 개수로 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공동주택이죠. 단독 아니죠.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의 면적과 가액을 보는데 면적은 관계없다. 가액은 자 주택의 시가편이 9억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란 취득에 따른 비과세에서 개수는 대수선, 레저시설의 수선, 승강에 대한 설치인데 대수선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뭐 감면 면제는 많지만 비과세는 큰 틀 6틀이 있죠. 자, 그럼 문제로 가서 1번. 자, 국가가 지금까 국가의 취득에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국가는 왔다죠.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기부 찬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세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임시 건축물,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등의 임시원 취득은 취득세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죠. 4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자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 경우에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에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자 환매로 인한 취득에 대한 비과세는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지 일반적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매수의 취득에서는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취득 부과함에 있어서 세율도 특례로 일명 뽀빠이가 적용이 되어지니까 비과세 환매권 행사는 징발법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징발법. 자, 다음.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이때 개수는 대수선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주택이 돼야 됩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17번 취득세. 비과세된 경우로 옳은 걸 한번 찾자. 비과세.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하는 애국 정부의 취득. 우리도 상호 면수에 따라서 과세가 되죠. 두 번째, 국가의 귀속 기부 찬합 조건을 취한 사회 기반 시설에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신탁 재산의 취득 중에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취득은 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신탁 재산, 신탁은 취득에서는 위수, 신수가 헌하다고 그랬죠. 다음에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과세, 신탁재산 중 주택조합 등과 주택조합 간의 조합의 비조합원의 취득이죠. 여기서 취득세가
과세에서 신탁하는 취득에 따른 큰 틀은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그래서 뭐 조합원 간에, 조합과 조합원 간에 이런 신탁하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18번. 취득세 과세 표준의 설명을 물었죠. 자, 투표 한번 봅시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세액 계산에 있습니까?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죠. 취득 당시의 가액. 네, 연부 취득. 연부 취득에 대해서는 연부 금액으로 하죠.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 자,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네, 여기서 연부 취득의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한 금액을 말하겠죠. 그래서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니까, 자, 계약보증금은 포함이 되어집니다. 계약보증금 포함을 하죠. 자, 그럴 때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하는데 그 당시의 가액의 과표 결정은 원칙이 있고, 자, 기본 틀, 원칙, 외외, 특례. 틀을 좀 잘 잡아야겠죠. 특례. 자, 원칙하면은 신고가액,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 외외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죠. 표준에 특례하면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결정이 되죠. 그럴 경우, 자, 원칙과 외외는 자, 금액 비교를 통해서 MAX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면, 자, 이 외하고 특례는 자, 금액 비교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실상 취득가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를 과표로 하죠. 그래서 자, 신고가인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가인 원칙으로 하는데, 주택법에 따른 자, 거래가액을 신고할 경우는 원칙인 신고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이 되는데 신고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다거나 금액 비교로서 큰 금액의 의미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 표준액에 의하죠. 그래서 원칙인 신하고 외외 시를 비교해서 원칙이 적을 경우, 그러므로 금액 비로서 큰 금의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은 시가 표준을 과표로 하는데, 이때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자. 네,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죠. 자, 다음에 나머지 과세 대상은 물건의 특성을 참작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되고, 사실상 취득가격 하면은 시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를 과표로 하는데, 국이 나오고 수가 나오고
공이 나오고 판이 나오고 장이 나온다. 국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를 과표로 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적은 원칙 신으로 하고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검증 이루어진 사실상 취득을 과표로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취득 시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취득 가격의 범위에 있어서는 직접 비용에 간접 비용을 합한 금액이 취득 가격인데 이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금을 일시급 등의 지금으로 할인받을 경우 할인 취득일 경우에 취득 가격은 LI 된장 그래서 할인된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면서 할인 금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죠. 그럴 때 직접 비용은 거래 상대방 제3자에게 지급할 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하고 간접 비용은 취득함에서의 소요된 지출한 금액이 되는데 이 간접 비용에 있어서 포함되는 간접 비용과 그렇지 않는 간접 비용이 있는데 포함되는 간접 비용은 건설에 충당될 차입금이자 건설 자금이자 특히 할부라든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가 있더라. 할부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임이 연체료. 연체료에 대해서도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데 가장 개인이 취득할 수도 있고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데 할부 연부 계약 등 이자 상당액은 법인이 아닌 개인의 취득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보존 부담금, 용역비 수수료, 채무 인수액, 매각 차손 등이 포함되는 간접 비용. 근데 포함되지 않는 간접 비용은 우리가 광고 선전비 등 시설을 이용해서 분담한 비용, 그다음에 이주비 등 그리고 배트맨,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간접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표 틀의 시수와 원칙과 외약어 특례를 좀 구분 좀 잘해야겠죠. 그럼 이제 이외에 건축물의 건축, 원시 취득, 건축물의 개수, 간주 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에 간주 취득의 과표 결정은 각각 증간가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각각 증간가액으로 한다. 그럴 때 건축이라 할지라도 신축, 재축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신축과 재축에 의한 취득은 소요된 금액이 과표지 증간가액이 아니다. 건축은 신증, 재개의 다선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증간가액이 과표인데 그 증간은 변경 후에 시가 표준에서 변경 전에 시가면을 뺀 금액이 증간가액이 되는데 이 지목 변경에 있어서 판결문 법인장부에 하여 지목병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될 때는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 한편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자,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한다거나 자, 대수선으로 취득할 경우가 있겠다. 자, 건축하면 개수는 대수선이죠. 증간 가액이나 또는 소요된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또는 대수로 취득할 경우는 법인장부 중 90% 넘는 금액이 입증이 되면은 입증된 금액을 바탕으로 과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조 취득에 해당되는 과점주죠. 과점주이란 과세 표준은 자, 과점주 되었을 때 부동산 등을 취득항수로 간접 부과하니까 부동산 등의 총가액에 곱하기 과점주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 과점주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에 해당된다. 곱하기 한다고 해서 세기 아니라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표 결정의 틀을 거의 다 정리했는데 뭐 시험적으로 유용성이 많죠. 그래서 항상 원칙 예외 특례를 먼저 잡아주시고 특수항목으로 하면 정리가 돼야겠죠. 그러면 18번 이제 문제를 정리할 수가 있죠. 자, 틀린 거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이건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겠죠. 두 번째,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부 금액이 되는데 연부 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3번, 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의 시가 표준액보다 클 때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자, 신고가의 시가 표준을 적을 때 시가 표준액이지 클 때는 그대로 원칙 신고가액으로 하죠. 신하고 시는 금액 비교를 통해서 맥시멈 큰 금액으로 하니까 4번 액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은 국수 먹어야죠. 사실상 취득 가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로 지목 변경으로 우리가 취득한 경우는 각각 증간 가액이 되죠. 자, 문제 19번 시가 표준액의 결정으로 틀린 걸 한번 보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토지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의 법률에 따라 5월 말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 4월 말에 공시한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시된 가액에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고바에서 산정할 요 다음에 비율 그런 거 고바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자, 근데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이 공시 아니할 때는 시장구수 구청장이 자 이런 자 토지가격 비준표라든가 주택가격 비준표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비준 참작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지 아니할 때는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인데 이런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우리 시가표준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참고로 한번 들었을 때 정리한대로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만 정리하면 되겠죠. 20번. 자, 취득세 과표를 결정을 할 때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20번.
자, 사실상 취득세 연부금연한 경우로 틀린 거 국수 공판장의 검증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국가로부터 취득 국, 2번 수입한 취득의 수, 3번 법인장부의 판장, 다음에 4번에 공매 방법, 5번에 자 부동산 거래법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졌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암기틀의 국수 공판장의 검. 그런데 1번은 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죠. 무상으로 취득을 하면 시가 표준액이 과표지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다.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는 상대방한테 대가 주는 취득이 아니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과표가 되는 거지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다. 자, 그래서 20번은 주의할 문제. 21번. 자, 갑이 소유한 건축물을 국세청에서 체납 처분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를 대행시켜 을이 공매 절차를 통해서 취득을 했다. 이때 과표는 얼마가 될까?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자 우리가 공매 물건을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수 자 공판장의 검이죠. 공매 경매를 포함한 공매에 의한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죠. 이때 공매에 의한 사실상 취득은 공매 낙찰 가격이 되겠다. 경매에 의한 경락 가격이 사실상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 표준의 감정가에 매각 애정가에 낙찰 가격이 있는데 낙찰 가격 4,500만 원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매에 의한 취득은 역시 사실상 취득 가격, 낙찰 금액이라든가 또는 경락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로 과표가 되는 겁니다. 22번.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형할 경우에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자 항목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보자. 1번 건설에 충당할 차입금이자 포함이 되죠. 두 번째 할부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에 포함이 되죠. 자 단서도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의 취득은 제외했죠. 정확하네요. 세 번째 영역비 수수료, 영역비 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수수료 등. 다음에 네 번째 자 취득 물건을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 그 관련한 부대비용은 자 취에 포함되는 자 간접 비용이 아니죠. 광고 선전비 등. 자 5번에 채무 인수액도 자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 되겠다. 포함이 되죠. 자 다음 23번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취득세 23번은 종합적인 문제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연부로 치는 연부 금액이 되겠죠. 2번 증여 등에 한 무상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고 3번 자 건축물 신축한 건축한 경우는 그로 인한 증간가액이 과표다. 신축, 재축, 정확히 나와 있죠. 다음 네 번째 화해 조서에 의한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정리 좀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국수 공판장의 요 판에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건 화포인자죠. 화해라든가 포기, 화포, 인락, 자백간주가 있죠. 자, 이 화포인자는 제외되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의한 시가 과표는 시가표는 적을 때는 자 우리가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는데 주택거래 신고져서 신고한 경우죠. 그러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를 신고할 경우는 신의 원칙이니까 시가
시가 표준을 비교해서 금액 비교해서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그 신고가에 그래서 틀렸죠. 시가 표준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23번도 주의할 문제. 자, 24번. 4번. 자, 개인을이 자, 다음 같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취득을 했을 때 과세 표준 얼마가 될까? 우리 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거래 내용을 보니까 시가 5억짜리 시가 표준액이 4억 5천, 신고가액이 3억 5천이죠. 자, 그러면은 신고가액의 시가평이 3억 5천, 3억 5천, 시가 표준액이 4억 5천이죠. 4억 5천. 자, 5천인데 물음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적이죠. 주택거래 신고적은 신하고 시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 의미가 되죠.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3억 5천 아닙니다. 자, 두 금액의 큰 금액. 부동산 거래법이었다면 시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3억 5천이 되겠지만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적은 두 금액의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도 주의할 거. 자, 다음 25번. 취득세 과표를 결정을 할 때 가로 안에 자 들어갈까 한번 찾아보자. 법인이 아닌 자가 나왔죠.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자, 건축하거나 대수로 취득할 경우에 자, 취득 가격 중 얼마? 100분의 90 넘는 금액이 법인 장부로 입증될 경우는 입증된 금액을 위주로 과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자, 90%가 되겠다. 자, 26번. 6번. 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이 됐을 때 취득세 과표는 얼마가 될까? 자, 우선 과표는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말하기 먼저 자, 그럴 때 해당 법인의 대상을 보는데 A 법인의 부동산 차량을 100억을 취득해서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은 A 법인의 과세 대상 물건에 부동산과 차량이죠. 그럼 부동산도 물건이고 차량도 물건이죠. 그래서 부동산과 차량의 총가액이 100억이 되겠다. 100억 곱하기 과점주주의 지분비를 찾아야 되는데 네. 자, 개인값이 A 주식을 70% 취득했다면 하면은요. 그러면 70%로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러면 최초로 과점이 됐을 때는 모두 취득한 왜? 그 앞에 자료에 지분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70%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7억 원이 과세 표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7억 원이 되겠다. 그래서 취득세 과표 결정과 관련한 문제를 다 정리해서 물론 지금 기본적중 문제하고 있잖아요. 약간 이제는 종합적중도 한번 본다고 그랬죠. 좀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기출 유형도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좀 유형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큰 내용적인 정리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과표 결정하려는 내용까지 문제를 정리했죠. 이제 다음 시간은 세율을 가지고 또 정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